안녕하세요. 박찬엽이라고 합니다. R과 RStu디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래도 R의 기초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수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R이나 RStudio 설치 이런 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디플로이 R 같이 좀 최근에 데이터를 다룰 때 R에서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다를 전제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어 패키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함수가 있다까지만 소개해놨으니까 그러면 앞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K텔레콤에서 지금 AI 섹터 내에 AI 프로덕트 데브옵스 팀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같이 저까지 4명이서 데이터홀릭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닉네임을 박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L 가시면 저랑 같이 3명이서 인사 담당자, 강의하시는 분, 현업하시는 분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크롤링이라든지 아마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뤄서 나온 방송이 있어요. 오늘 제가 5시간 동안 전달해 드릴 내용의 전체는 요 한 문장입니다. R로 할 수 있는 한글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 전처리라는 단어가 되게 강의로서 전달하기 아니면은 이런 내용 공유로 전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처하는 위치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 각자의 데이터에 맞는 방식을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방식은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기초 조합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맞는 방식을 찾아서 실제 업에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사이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서 같이 실습을 한 시간을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진행할 겁니다. 보통 한글이 아니고 그냥 R로 하는 텍스트 전처리는 알려져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TM이라는 패키지를 소개해주고 TD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하는 걸 소개를 해주세요. 인터넷 자료에는. 근데 이제 그게 R에서는 클래스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전처리, R 텍스트, 한글 텍스트 전처리 부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좋아서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다루기가 편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여러 인코딩 문제라든지 생기는 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지식으로 제가 타이드버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너무 유명한 패키지 군인데 이거에 대한 저의 감각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제가 사전 지식으로 전달해야 될 건 파란색 글자로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제가 타이드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큰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타이드버스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RStudi오라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만들고 서비스 솔루션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패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유지보수가 안 되거나 이상하거나 할 일 없이 지금도 활발하게 계속 개선되고 있고 버그가 잡히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패키지다 라는 게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요소인 것 같아요. 오픈소스라는 게 기존의 상용 솔루션과 다른 점은 계속 변하는 걸 따라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버그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가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큰 회사가 든든하게 계속 개발 관리하는 거를 보장해 준다는 게 오픈소스를 선택하는 패키지 선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런지는 몰라도 공식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공식 문서 따위 개나 줘버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구글신과 파파고신을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자료가 없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용자층이 굉장히 두터운 편이어서 한글 자료도 꽤 있는 편이고 영어 자료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구글신과 파파고를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자료 접근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디버스 패키지는 6개의 핵심 패키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로 불러오면 6개의 패키지가 동시에 올라와지고요. 그 다음에 26개의 다른 서브 패키지랑 함께 23개의 패키지로 이루어진 패키지 군, 정확하게 말하면 메타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종합 솔루션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날짜를 취급하는 놈, 시간을 취급하는 놈, 스트링, 뭐 또 뭐 있죠? 포켓 뭐 이런 것들 같이 뭔가 자료형 입장에서 서포트해야 되는 기초적인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너가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디플라이R 패키지가 가장 많이 접근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그 디플라이R을 잘 쓰게 만드는 서브 패키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같은 문법, 최대한 비슷한 문법 체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를 배우는 거에 비해서 하나를 배웠을 때의 그 배움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시는 게 저는 권장을 드리는 바이고, 이것 때문에 베이스R이라고 부르는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문법과 타이디버스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약간 현대적인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타일의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쪽을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R이라는 분석 언어를 공부하기로 한 것 자체가 개발 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개발자가 되겠어 라는 선택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 본업이 있고 그거를 더 부스팅하기 위한, 날개를 달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한 언어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얘가 본업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버스 스타일의 패키지들을 접하시고 그 같은 문법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흡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이디 데이터, 단정한 데이터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단정한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출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얘를 다시 다른 문법을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체계 내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파이프 연산자는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장점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길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양식 그대로 만드는 다른 집단이 만드는 패키지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중요한 텍스트 전처리 패키지인 타이디 텍스트도 이 문법 하에서 동작하는 애기 때문에 앞선 문법을 조금 저희가 브리프하게 하고 뒤에서 진행을 할 거고, 해외에서는 R을 퀀트들, 그러니까 금융공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제가 알고 계신 외국 분도 저한테 추천하기를 왜 은행권으로 안 가냐, 그렇게 R 좀 많이 했으면 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한국에는 아무도 안 쓴다 그랬더니 미국은 금융공학 하면 R 쓰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은행 이런 데서 다 퀀트들은 전부 다 쓰는 게 기본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스킬셋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아직 한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사실 많이 쓰는 게 타이디 퀀트라는 패키지군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주식 관련된 분석 퀀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한꺼번에 타이디 문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 분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인스톨 전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 부분을 디플라이R, 타이디 데이터, 파이프 연산자 부분을 사전 지식에 대한 개념으로 브리프하게 얘기하고 지나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파이프 연산자 먼저 볼게요. R 코드를 조금씩 작성하다 보면 점점 함수 하나에 한 줄씩 쓰기 시작하는 것보다 자꾸 중첩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조금 더 늘어나는데, 이거 한 번에 되겠는데, 조금만 더 쓰면 한 번에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거에 점점 하다 보니 아차 싶은 타임쯤 되는 게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죠. 얘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운데 제일 안쪽에 맨 먼저 실행되는 함수부터 왼쪽 바깥으로 나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읽는 순서대로는 읽지 못하고 반대로 읽어야 되고, 첫 번째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rnom이라고 하는 랜덤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민인 평균 10, 표준 편차 1인 데이터를 10,000개 만들어주세요 라는 함수인데, 읽어볼게요. 10,000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건데, 샘플링 할 거야 100개, 리플레이스 없이 할 거고, 걔 로그 치하고 디프 100개 중에 디프 치에서 99개의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플롯 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읽었죠. 코드를 읽을 때 힘들어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같은 코드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고 순서가 위부터 아래라는 사실을 저희가 어떤 다른 학습이나 찾거나 하는 거 없이 바로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독성 입장에서 그리고 코드 유지부수 관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뭐 한 코드를 작성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몇천 줄씩 작성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써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거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봤을 때 바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코드 협업하는 일이 많다기보다는 그거를 설명하는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타이드버스는 그런 문법으로 작성되는 게 기본이 되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R은 데이터가 맨 앞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파이프 연산자로 작성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디플라이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게 파이프 연산자에서 데이터를 맨 앞에 두고 나머지는 데이터를 계속 받아오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용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을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었을 거다라는 게 짐작이 갑니다. 파퓰러 데스트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는 필터할 거야. 어라이벌 딜레이라는 컬럼이 0보다 큰 애들만 남길 거고 그리고 나서 프롭 딜레이라는 애를 만들 건데 어라이벌 딜레이를 전체 어라이벌 딜레이 썸에서 나누는 값으로 만들어낼 거야. 컬럼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month, day, dest, arrival delay, prop delay라는 컬럼만 남기는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겠어 라는 걸로 내가 코드를 읽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작성되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수업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디플로이R의 문법은 SQL과 굉장히 흡사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dbplyR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showquery라는 함수로 맨 마지막에 디플로이 문법을 작성하고 맨 마지막 showquery를 하면 표준 SQL 문법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프리하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도록 허용하는 표준 SQL문을 디플로이R 패키지로 처리하면 그대로 생성해서 바로 DB 쿼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상위 레벨의 슈퍼셋 같은 문법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하나하나 더 챙겨서 공부하긴 하셔야 됩니다만 얘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데이터를 다루는 자료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디플로이R을 다 아신다 그래서 7개 동작이 중요합니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 동작에 대해서 함수는 select, mutate, filter, bindrow. bindrow는 밑으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arrange, 정렬, group by plus summarize, left join입니다. 짧게씩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셀렉트는 SQL에서도 셀렉트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자료형, 그러니까 사각형렬이라고 볼 수 있는 컬럼과 로우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저희가 엑셀에서 많이 보는 시트 데이터 있죠.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때 어떤 행열이라는 한글일 수도 있고요. 컬럼과 로우라고 하는 영어일 수도 있는데 컬럼 이름과 로우의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해봐 주세요. 그 상황에서 셀렉트는 컬럼을 선택해서 필요한 컬럼만 갖고 오는 것을 뜻합니다. 선택해서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컬럼만 갖고 와서 보는 걸 뜻합니다. 이 R같이 스크립팅 언어라든지 그러니까 GUI가 아닌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전제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무슨 맥락의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없다가 당연해야 돼요. 엑셀 같은 경우는 한눈엔 안 보이지만 다 스크롤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스크롤해서 보는 게 아니야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참 직관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만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셀렉트는 그래서 필요한 컬럼만 선택해서 보는 용, 그리고 정리할 때 필요한 것만 정리하는 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데이터를 작은 플라이트 스몰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컬럼 7개짜리로 정리했습니다. 원래 컬럼이 제가 출력 안 했네요. 한 열 몇 개 돼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로 줄였던 것 같아요. 뮤테이트, 이게 무슨 컴퓨트랑 뭐 섞여 있는 원래 근원이 같은 무슨 영어 단어인 것 같은데 계산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컬럼과 컬럼을 이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계산해내다 같은 의미로 동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뮤테이트라는 함수 내에는 뭐라고 작성되어 있냐면 새로운 컬럼 이름은 컬럼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플라이트 스몰은 데이터셋 이름이고요. 개인이라는 컬럼을 새롭게 만들어낼 건데 어라이벌 딜레이 빼기 디파처 딜레이, 어라이벌 딜레이와 디파처 딜레이가 기존에 있는 컬럼 이름이고요. 그 각각의 컬럼 데이터들 갖고 계산해서 개인이라는 데이터를 만들 거고, 디스턴스랑 에어타임 곱하기 60 같은 계산을 통해서 스피드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개인과 스피드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필터입니다. 필터는 셀렉트랑 같은 동작인데, 같은 동작이라기보다는 좀 더 풍부한 동작을 지원하는데 컬럼이 아니고 로우 방향으로 지원해요. 로우 방향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밑으로 쭉 쌓여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애만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먼스는 컬럼명이고 먼스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데이터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한 20만 정도, 아니야, 30만 정도 되는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먼스가 1인 데이터만 주세요. 는는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27,000개 정도 되는 적은 데이터의 양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필터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 논리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계산을 했을 때 true, false 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의 연산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 크니, 뭐보다 작니, 뭐랑 같니, 아니면 is na 같이 그게 na 값이 맞니 같은 걸 체크하는 함수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stringr 패키지 같은 데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쪽에서 detect라든지 true, false를 리턴으로 돌려주는 그런 함수들을 같이 섞어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논리연산자에 해당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블로그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여기 이곳 누르시면 그걸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인드 로우는 로우 방향으로 합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 알바인드라는 걸 처음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알바인드 모르신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기본 자료형인 건 알고 계시죠? 데이터 프레임을 1번과 2번인 애를 조인은 이렇게 좌우로 합치는 걸 텐데 알바인드는 위아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컬럼 이름이 있어야만 합쳐지는 동작을 수행하는데요. 바인드 로우는 컬럼 이름이 같지 않은 게 있어도 상관없이 어쨌든 합쳐줍니다. 에러를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게 합친 다음에 전처리를 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합쳐야 되는 데이터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도 지원합니다. 네임드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임드 데이터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컬럼 이름은 네임드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C 함수 갖다가 만드는 벡터라든지 그것도 네임드 벡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매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네임드이기만 하면 같은 이름이나 애를 같은 컬럼으로 합쳐주는 동작을 수행해줘요. 그래서 이 자료형에 좀 더 유연하게 동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동작이 됐는데 내 의도대로 안 되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아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합친 거에 대한 결과물을 뭘로 확인했냐면 di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터 건 만들어진 데이터셋 두 개의 개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각각의 n로를 합쳐서 만든 개수를 확인을 하고 53,000개네요. 바인드로 해서 합친 개수를 확인을 해서 맞게 확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함수 동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레인지, 이거는 뭐 엑셀에서 많이 쓰는 동작이니까 정렬입니다. 선택하는 컬럼의 순서대로 정렬을 지원을 해주고요. DESC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그룹 바이가 다른 문법과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필터나 어레인지 같은 애가 그룹 바이랑 같이 쓰여서 그룹 바이는 그런 뜻이죠. 모모별, 월별, 뭐 부서별, 회사별, 지역별, 그 각각의 별별별에 대한 동작을 필터나 어레인지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별 1등만, 반별로
성적 순으로 정렬해줘. 같은 게 가능한 거죠. 데이터 전체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룹 바이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룹 바이 서머라이즈만 가능한 조합이 아니고 다른 처리들도 로우 방향에 대한 처리들은 같이 동작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서머라이즈, 집계함수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엑셀에서 비교하면 피벗 테이블 같은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그룹 바이가 뭐뭐별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서머라이즈는 그 별별에 대한 집계 데이터, 예를 들어서 평균, 메디안, 아니면 카운트 개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래핑 함수예요. 그런 평균이란 놈을 계산해서 만들어내겠어 라는 뜻이에요. 뮤테이트랑 똑같은데 집계 함수를 받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얘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SQL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작성할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그룹 파일 넣었는데 셀렉트에 이렇게 넣었나? 이런 식이에요. 셀렉트에 이게 섞여 있어요, SQL은. 저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디플로이알이 이게 따로 있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룹 바이는 아까 계속 제가 강조 드린 것처럼 별별별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이고요. 저기 보시면 월별이라는 의미로 된 거예요. 월별.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에 그 월별이라는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그룹스라 그래서 먼스 컬럼이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고 1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걸려있는 상태, 아닌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룹이 걸려있는 상태일 때 함수들의 동작이 달라지는 함수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어레인지 다 동작이 다를 거고요. 서머라이즈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 함수들이 동작이 이상하면 이거 그룹이 섞여 있는 건가? 싶으면 언그룹이라는 함수가 이 그룹을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언그룹 파이프 연산자 통해서 언그룹을 진행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 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머라이즈 앞에 거 그룹 가지고 12개 데이터가 집계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인은 굉장히 많은 문법이 있지만 레프트 조인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쓴다가 처음에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왜냐면 이너 조인은 데이터가 유실되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판단했을 때 유실되는 게 맞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레프트 조인은 테이블이 2개일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변경되지 않음이란 걸 보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떻게 다음번에 될 거다라는 게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인을 사용하실 때는 내가 너무 능숙해서 잘 쓸 수 있어가 아닌 한 레프트 조인만 쓰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레프트 조인은 말 그대로 조인 연산, 그러니까 왼쪽에 원본 데이터를 두고 어떤 기준 키를 가지고 그 키랑 같은 값인 새로운 데이터를 붙여준다라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요. 엑셀에서는 VLOOKUP이 가장 익숙하게 대치돼서 사용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LOOKUP은 컬럼을 하나만 대응하는 형태인데 레프트 조인은 오른쪽에 붙는 테이블이 여러 컬럼이면 여러 컬럼을 한꺼번에 붙여주는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면서 반대로 키가 겹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엑셀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를 강제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컬럼 이름이 같다면 자동으로 같은 것들은 전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정도로 보면 디플라이알 패키지에 대한 필수 함수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물론 헬퍼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문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오늘 다룬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내용 중에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뒤에 실습할 시간이 많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